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손치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저희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는 2024년 4월 ICT 분야에 이어서 농식품 푸드테크 분야로 준비했습니다.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 중인 대기업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실제 협력 사례부터 현재 진행하고 계신 내용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프로그램 일정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실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셨던 스타트업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 들어볼 예정입니다. 곧이어 진행되는 2부에서는 대기업의 실무자분 세 분을 모시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팁과 실제 협력 사례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패널분들 모시고 바로 1부 토크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한 분씩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기반의 로컬 큐레이션 반찬 편집샵을 운영하고 계신 도시곡간의 민유한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공지능을 통한 육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축산 산업을 전개하고 계신 푸드테크 기업 디플런트의 김철범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정말 많이 해보신 두 대표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과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하고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업 확대랑 그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그리고 진행하시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경험에 대해서 한 분씩 토크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분 먼저 회사랑 아이템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도시곡간의 민유한 대표님부터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곡간을 운영하는 민요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도시곡간에 현재 오프라인 전국 한 57개점을 서울, 경기, 인천, 제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포함해 전국 지점에 다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처음에 원래 부모님께서 반찬 가게를 한 10년 동안 시장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제 요리학교를 뉴욕에서 다니다가 18년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저도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부모님의 그 기반을 가지고 반찬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도시옥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반찬을 저희 도시옥간에 생산을 하고 전국에 있는 소규모 로컬 생산자분들에 대한 그런 판로라든지 공동 제품 개발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편집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 위해서 반찬과 로컬 생산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 농산물을 포함해서 공산품까지 다 같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길을 지나다가 무슨 반찬 가게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라고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디플랜트의 김철범 대표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체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항상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육류를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육류의 관능 평가라든가 분석 데이터라든가 이미지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다음에 품질을 사전에 평가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맛과 연도에 대한, 부드럽게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디베이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방식인데 육류의 진공 포장을 뜯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육류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저등급과 비선호 부위까지도,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 부위까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즉 육류를 완전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어떤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셨는지 아이템 소개만 들어도 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시게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국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나다니면서도 많이 봤었던 그런 가게이기 때문에 대표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협력을 하실 때 또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2019년도에 창업을 이제 하면서 사실 매장이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조금 되게 많이 확장을 엄청 빠르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인력 세팅이라든지 사실 조금 내부적으로 스테디하지 않은데 회사의 외형이 계속 가빠르게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있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체계도 안 잡힌 상태에서 처음에 저희가 19년, 20년도부터 뭐 이제 CG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롯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뚜기랑도 했었었고 현대그린푸드 뭐 아니면 또 되게 많은 대기업들과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었는데 저희가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조금 많이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2022년도에 그 CJ 제일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CJ의 니즈는 그거였어요. 어쨌거나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반찬이라고 하면은 나물 쪽인데 비비고는 항상 나물이나 아니면은 나물이 아니고 이제 만두라든지 아니면 냉동식품들 베이스로만 있다 보니까 진짜 한식을 알릴 수 있는 핫 아이템은 한국의 나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 보니까 그 베이스로 저희 도시국간의 나물 베이스를 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4개월 정도간 저희가 반찬들을 막 나물을 얼려도 보고 녹여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이 조금 변화하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냉동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유통을 했을 때 유통이 될지 아니면 국내에 이거에 가능한 그 생산 시설이 있을지 아니면 맛에 대한 변화는 세계인들이 이런 맛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간하고 되게 R&D를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제품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 제품 준비까지 하고 패키징까지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이시겠지만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CJ 제일제당에서 원하는 QSC 관련된 나물 제조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수십 군데의 공장들을 다 컨택해봤는데 CJ가 원하는 규모라든지 이제 아니면 어느 정도의 청결도라든지 아니면 되게 좀 고도화된 그런 생산 시설에 대한 나물 공장이 없었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좀 드롭이 됐었었고 근데 사실 그 과정 속에도 저는 되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어쨌거나 CJ가 단순히 우리 스타트업을 돈 벌어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CJ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저희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같이 성장을 하는 기회를 준 거지 단순하게 CJ가 야 대기업이니까 우리 스타트업 다 도와줘야 돼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지는 않았었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컨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었고 최근에 좀 되게 잘 풀렸었던 케이스가 스팸에서 닭가슴살 스팸이라고 하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홍보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 이제 몇십 개 지점에서 스팸 닭가슴살을 활용을 해서 반찬으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팸 닭가슴살로 뭐 닭가슴살 무수비도 스팸 무수비도 만들고 아니면은 뭐 감자조림 스팸 뭐 아니면 스팸 뭐 감자 샐러드 아니면 스팸 튀김 등 다양한 그 제품들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판매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드시면서 스팸 닭가슴살 신제품도 나왔네 라고 이제 하시면서 또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좀 다양한 이노베이션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진행을 하면서 대기업의 저희가 사실상 스타트업이 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기업에 어프로칭을 할 때는 업다운으로 좀 꽂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하부의 담당자들과의 매칭이 됐었을 때 소통이 안 되거나 이쪽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이쪽에서 모르시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스타트업에서 오히려 대기업을 우리랑 너 하면은 이런 거 우리가 더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거 받으면은 더 이렇게 해줄 수 있어를 오히려 클리어하게 소통을 하니까 아래 실무단에서도 실제 저희 회사의 실무와 CJ제일제당의 실무단에서도 소통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되게 빠르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같이 이렇게 해보자를 저희가 제안을 오히려 스타트업 쪽에서 거꾸로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성공적으로 이번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잘 진행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쪽에서 말씀 주셨던 초반에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좀 힘들었다는 말씀이 오히려 그 뒷단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게 준비가 돼가는 과정으로 들려가지고 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김철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한 케이스는 저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저희도 창업을 했고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B2C로 시작을 했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농식품 푸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너무나 뿌리가 깊다 보니 브랜드나 어떻게 보면 B2C로밖에 접근을 할 수 없었는데,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술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B2C로 접근을 했다가 잘 안 됐고, 2022년에 농업기술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2개가 다 사실 선정이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협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롯데였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중앙연구소와 그 다음에 농협식품 R&D 연구소에서 기술을 인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B2B로 급격하게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회사가 정말 잘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22년도에 처음 뵙고 농협에서도 롯데에서도 뵈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자리에도 좀 모시게 됐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하면서 가장 좀 신경 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민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하고 사실 협력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규모라든지 프로세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들이 항상 무조건 있을 텐데, 사실 큰 기업에서 스타트업과 협업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스피드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하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오히려 뭐 CJ든 롯데든 뭐 다른 기업들 쪽에서도 스타트업하고 할 때는 오히려 그 내부 프로세스에서 못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스타트업에서 간지러운 부분들을 충분히 긁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야, 대기업은 이런 거 못하겠다. 대기업은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간지러운 거를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풀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간지러운 부분이라는 게 이제 대기업도 이제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신제품을 고민하는 시기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협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게 되시잖아요.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서 제안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선으로 막 이렇게 여러 아젠다를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CJ 쪽이랑은 저희가 지금 뭐 저희가 B2B 쪽 거래는 뭐 CJ 뭐 그 셰프 솔루션이라고 하는 또 B2B 거래들도 하고 있고 B2C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스팸하고는 저희가 매장에 스팸도 빨면서 옆에는 저희 매장 내에 CJ 비비고 섹션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B2B로는 저희가 스팸을 벌크로 주시면 저희가 반찬으로 생산해서 팔게요. 아니면은 뭐 만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두 정보를 만들게요. 아니면은 뭐 또 신제품은 저희는 이런 거 만들고 싶으니까 혹시 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 해주시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또 제안을 했다 보니까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일부 의도적으로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CJ 담당자분을 또 모셨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스타트업의 관점, 뒤쪽에서 또 대기업의 관점을 양쪽 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철권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부분이 저희의 기술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뺏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때 OI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서울 창경이 있어서요. 막아주겠지. 당연히 막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고, 참 감사하게 롯데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참 많이 없어졌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종 듣고 있는 얘기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중간에 그런 모더레이팅을 해줄 것 같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김철범 대표님께 추가로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방어라는 게 사실 단순히 NDA 체결만 한다고 방어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그 부분은 서로의 신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농담처럼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서울창경이나 뭐 농지원에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얻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오히려 그쪽에서 오픈도 많이 해주셨고 그 결과 저희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 방어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역량은 사실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거는 대표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기회 이외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게 분명히 두 분 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도시국간 어떠셨어요? 저희는 일단은 사실 얻었던 거는 매출적으로도 당연히 많이 얻었었고 정말 많이 얻었었고 성장하는 데서도 사실 오히려 대기업 쪽에서 도시오칸 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때요? 오히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아니면 이거를 이런 쪽으로 한번 우회해 볼까요? 라고 또 되게 많이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대기업하고의 그 진행했던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조금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저희 쪽에도 도입을 시켜보고 오히려 그쪽이랑 하는 것만 도입하는 게 제가 그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와서 내부에서 또 디벨롭을 해서 저희 쪽에 진짜로 적용을 시켜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적으로 구현이 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철범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다 사전에 고민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들을 만드셨고 하셨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지나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라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부분을 저희는 배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행착오가 시간적인 약간 리소스 낭비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비용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워낙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에 대한 그 사례가 있으시다 보니까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민유한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CJ랑 하고 현대그린푸드랑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이어나가는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저희도 지금 좀 메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CJ 쪽 여러 사실 그룹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CJ 인베서도 저희 투자도 받고 제일제당하고도 하고 있고 CJ ENM하고도 지금 요즘 홈쇼핑 관련된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롯데에서는 또 사실 롯데 마트도 하고 있고 롯데 슈퍼도 하고 롯데 백화점도 하고 롯데 홈쇼핑도 하고 롯데 중앙연구소하고도 하고 되게 막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계열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한번 잘 터지면은 소문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야, 예를 들어서 롯데 HQ 유통군 가서 야, 도시국간하고 세븐일레븐 한번 해봐. 롯데마트 쪽 갔는데 좋아. 백화점도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계열 간의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롯데마트를 첫 지점 롯데이노베이션 처음 통해서 했는데 롯데마트에서 반찬 섹션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많이 팔아도 월에 1,000만 원도 못 파는 섹션인데 저희 도시국간이 전환을 하면서 한 4, 5천까지 올렸어요. 월 매출을. 그러다 보니까 롯데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당연히 좋은 거고 저희도 당연히 투자 비용 100원도 안 들이고 롯데에 들어가서 매출 계속 연에 거의 6, 7억씩 지금은 매장이 6개까지 이제 늘어날 지점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연에 한 2, 30억씩 매출이 늘어나는 구간을 주면서
롯데에서 또 이제 저희는 또 특수관계로 또 사실 투자하신 기업이기도 또 하다 보니까 또 여러 혜택도 많이 주시고 여러 프로모션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이점을 많이 받고 있고, CJ 쪽이랑도 저희도 CJ 막 해찬들 고추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쓰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뭐 현대그린푸드나 아니면은 뭐 삼성 웰스토리 같은 식자재 유통사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CJ 제일제당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10,000원에 받던 걸 6,000원에 받으니까 저희 본사의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이 그 전체 사이클을 저희가 마진 폭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재료비에 대한 측면들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경험들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명 대기업이든 뭐 중견이든 중소든 전혀 상관없이 어떤 기업들과 뭔가를 할 때는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지, 서로 양사가 얻는 게 있어야지 꾸준하게 계속 지속 가능함이 있고, 저희의 성장성을 대기업도 봐주셔야지 그런 게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회사 쪽, 스타트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야, 대기업이 도와줄 테니까 해봐가 아니고 진짜로 야, 이번 기회 얻었으니까 진짜 우리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과가 모여야지 이 대기업의 힘이 입혀서 더 성장을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사실 대기업하고 협업을 할 때 특히 농식품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급화 전략하고 위생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모토 자체가 프리미엄 반찬샵이어서 그 고급화는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방점을 둬서 노력을 하셨을까요? 위생이 진짜 힘들었는데, 저희는 그냥 나라가 지정한, 구청이 지정한 아니면 식약처가 지정한 룰만 따르면 되는데, 사실 CJ든 마트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상위 버전의 그 내부 QC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정도의 클린을 요구를 하시니까 오히려 저희 쪽에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CJ 쪽에서 오히려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롯데에서는 진짜 막, 롯데는 아직도 컨설팅을 해주실 정도, 롯데 마트에서 저희가 반찬도 제조를 하고 판매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지금 계속 롯데 담당 QSC 담당자한테 아직도 교육을 받아요. 저희 회사 담당자들도 롯데 교육장을 가서 교육을 받고, CJ 쪽에서도 공장 쪽 저희 체크 오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추가해 주세요를 거꾸로 요구를 받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가 없어요. 그것만 지키면 정부에 있는 식약처에서 정한 거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분들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를 오히려 되게 많이 또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희도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의 좀 요구사항이긴 한데 그런 거를 지키면서 하니까 저희도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그 백화점 반찬샵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김철관 대표님이 굉장히 공감되는 얼굴로 웃고 계세요. 대표님 노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민 대표님 얘기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서로 우선 윈윈이 돼야 되는 그 모델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업에 대한 진정성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그런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 그쪽 팀과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서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2022년부터 2년째 되면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롯데 상사랑 OI를 진행을 했습니다. 롯데 상사의 그때 이제 핵심은 롯데 상사가 호주의 와규 농장을 한 35,000두 정도 되는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비선호 부위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비선호 부위를 저희 기술로 처리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 배포하는 그 OI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저희가 횡성한우 도축장 내에 저희가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성한우를 롯데 상사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상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횡성으로 가지고 와서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제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장 큰 핵심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픈 이노베이션 희망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여기 현장에도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그 길을 걸어보신 입장에서 또 혹시 저희 같은 이런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지원은 좀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두 가지 포인트로 네, 민요한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실 스타트업 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저도 이거를 하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인데 대기업은 보고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는 게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왜 이렇게 느리게 아직도 연락이 왜 안 와? 이거 우리랑 안 하려고 하는 우리 거 그냥 가져가려고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보고의 체계를 거치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조금 저희 쪽에서 잘 자료적으로 아니면 성과적으로 아니면 미래 방향성적으로 그거를 되게 단계마다 그 위에 보고 올라갈 때 계속 그거를 추가를 막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신뢰도가 결국 터지는 거고 신뢰도가 트이면은 그 과정이 완전 스킵되고 이제 바로 이거 해볼까요? 오케이 바로 합시다. 이렇게 조금 되는 게 저희도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거의 2년 만에 이제야 막 쉽게 빨리빨리 되는 게 됐던 것 같아서 그 프로세스가 사실 길다라고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저희를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 여기서 이걸 못하면 다른 대기업하고는 절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대기업이나 비슷한 프로세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가 CJ와 롯데와 할 때는 사실 제가 막 매달려서 막 영업 뛰어야 되고 저도 막 그 담당자하고도 유대감을 막 만들면서 계속 그 위에 보고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았는데 이번에는 그 CJ 그 올해 프로그램 하는 거 보니까 뭐 2, 3년, 3, 4년까지 늘리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방향성이 맞는 게 저도 대표님이나 아까 말씀 나눴듯이 거의 저희도 지금까지 당겨오는데 2, 3년이 걸렸는데 그게 거의 딱 시점이 뭐 그렇게 돼서 2, 3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조금 기간을 늘려주시든 아니면은 사실 이거에 사기업 간의 그러니까 대기업과 스타트업 이제 사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기업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되게 깊숙이 이걸 인볼브한다는 그건 또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정부 예를 들어서 저희가 CJ나 롯데나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정부 쪽에서도 그걸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뭐 정부기관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뭐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또 판로를 더 연장을 해주면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그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줄어들면서 조금 더 빠르게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오히려 이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들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은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전체 프로세스를 좀 더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주변에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는데 결과적으로 뭐 6개월 프로그램, 1년 프로그램 해서 나중에 보면은 거래를 아무도 안 하고 계세요. 사실 그냥 막 우리 CJ가 잠깐 옛날에 뭐 했어 정도지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던 것 같아서 이게 기간적으로 프로그램 안에 갇혀 있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으면은 뭐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아마 POC 기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보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연도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는 저희도 뭔가 이게 1차 POC, 2차 POC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대표님들께서 조금 더 이제 대기업하고 저희도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철범 대표님 의견 좀. 네. 우선 대기업 담당하시는 분들께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 OI 프로그램은 큰 변화와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롯데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아직까지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창진원 거 지원 사업으로 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원 사업의 제일 마지막은 보고서입니다. 우수 판정을 못 받으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꼭 요구하는 게 계약서 내놔라예요. 계약서는 MOU 체결한 거든 아니면은 뭐 보도자료 내놨던 거든. 근데 보도자료도 사실 못 내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입장을 조금만 좀 헤아려 주셔서 진짜 힘든 부분이지만 그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부 관계자 만약에 분들 계시면은 방금 민요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6개월, 8개월 만에 절대 안 나옵니다. 도출물이. 정말 쥐어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간적으로 조금 더 넓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2차 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정말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으로 안 끝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OI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성과가 서로 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하시는 스타트업들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OI 같은 경우에 저도 담당자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저 이거 안 해도 돼요. 저 이거 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그 분들을 너무 매달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상대 담당자의 입장으로서 이 OI를 좀 바라보시면서 8개월, 뭐 6개월, 8개월의 정부 지원 사업에 짧지만 그거를 넘어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 다 케이스가 딱 그거거든요. 2년 돼서 성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OI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뭐 현장에 지금 저희 기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보도자료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네, 대표님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표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솔직한, 그리고 정말 킥이 될 만한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내려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됐었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됐었었는데, 저도 일단은 사실 여러 오픈 이노베이션을 정부가 아니었으면 사실 CJ하고 굳이 연결될 요소들도 없었거나 뭐 롯데와 연결될 부분도 아예 없었었는데, 오히려 정부 자체에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래? 같이 해주시니까 그런 문구를 틀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진짜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크고,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좀 이거는 여담으로 놀랐던 부분들은 CJ랑 처음 이제 이걸 하려고 또 보는데, 와, CJ는 만두팀, 떡볶이팀, 무슨 팀이었고 그 조직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저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ING로 계속 성장하는 형태가 된 것 같아서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농식품 쪽에 관련된 스타트업들 대표님들 계시면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저희 OI에 선정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CJ 떨어졌었고요. 신세계 떨어졌었고요. 풀무원 떨어졌었습니다. 다 떨어졌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한 번 떨어진 거 아니었고요. 계속 떨어졌고 이번에 프론티어 랩스 4기에 또 도전할 겁니다. 네, 도전할 겁니다. 그렇듯이 기회는 정말 기술도 그렇고 제품에 자신이 있으시면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OI 프로그램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제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성장할 수 있고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꼭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실제 대기업하고 오픈이노베이션 협력하셨던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시고 오픈이노베이션 이야기 조금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어떤 건지 또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이런 얘기들 들어볼 건데요. 네, 오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장 코엑스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 푸드테크 관련해서 스타트업하고 협력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담당자분 3분 모시고 진행할 거니까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담당자분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2부 토크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 이희준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희준입니다. 네,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셨습니다. 신세계푸드의 김석 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푸드의 김석 부장입니다. 영화학습에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풀무원에서 강영재 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풀무원 지주사 경영기획팀 강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2부 토크쇼 대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관련된 질문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1부처럼 세 분 솔직한 답변 좀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기업에서 오픈이노베이션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이셔서 이준 팀장님부터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이제 진행하신 민요한 대표님하고 또 디플랜트 대표님이 저희 홍보를 너무 하셔서 마치 짜고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 전혀 사전에 교감은 없었고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희 제일제당은 21년도부터 OI 프로그램을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프론티어 랩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국내 식품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씨앗을 발굴해서 씨앗을 뿌리자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민요한 대표님처럼 이제 대표님들이 성장을 하셔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올해는 약간 스테이지 2 같은 느낌으로 조금 뭐랄까요, 대표님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조금 더 저희 제일제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24일부터 엊그제부터 8월 4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제일제당은 현재 국내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요한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국내 식품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같이 해외로 나가는 걸 꿈꾸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관계자가 계시다면 저희는 다른 대기업하고의 협력도 다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농진원이나 서울창경이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뵙고 있는데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나라 식품 생태계가 조금 더 글로벌리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제당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저희랑 이제 CJ가 같이 하고 있는 19년도부터 오벤터스 프로그램에도 같이 해주셨고 계열사로도 지금 따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픈해가지고 모집을 진행 중인 에그리 ESG 이노베이션 데이 농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계셔서 아마 뒤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끝까지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급식, 외식, 제조와 유통, 베이커리 사업으로 성장해온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구환경, 동물복지, 인류 건강에 대해서 네. 저희 신세계 푸드는 그 고기보다 더 나은 대한육으로 인류 건강과 동물 복지, 지구 환경에 기여를 하자라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을 하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게 된 계기,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실질적인 기후 변화에 뭔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저희가 찾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는 식품 제조와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이 식품에 사용되어지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 같은 1차 산물들을 포함해서 최종적인 제로 웨이스트까지,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만의 기술은 현재 제조와 유통 단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유망한 기업들이 많은 기술력과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신세계 푸드는 이제 농식품 쪽에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에서는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망설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읍소를 많이 드렸고요. 네, 사실 이 자리는 우리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이런 성과를 많이 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려드리고자 하지만, 신세계 푸드처럼 이제 시작하시는 기업에서 이런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재 과장님,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바른 먹거리 대표 기업 풀무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두부, 콩나물 같은 원재료부터 뭐 면이나 밥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 뭐 요거트라든지 먹는 샘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R&D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스타트업과의 뭐 기술 개발, 협력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한 21년도 정도부터는 저희도 좀 이렇게 너무 세상이 이제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많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희도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스타트업과의 이제 협력이 필수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서울 창경과 함께 작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보면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지주사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 밑에 이제 뭐 디지털 혁신시라든지 뭐 푸드 이노베이션 사업부, 다양한 계열사들과의 그런 협력을 좀 주도해서 이제 중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풀무원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모집이 마감이 돼가지고 이제 후속 협력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라고 해서 저희는 식품 쪽만 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를 굉장히 열심히 찾고 계시고, 대표님의 지휘 아래 팀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좀 다양한 분야들 어떻게 찾고 계신지, 협업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각사에서 어떤 분야의 기업들을 찾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있으신 데도 있으실 거고,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또는 원래 주력하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희준 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을 지금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론티어 랩스에서는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하나 특이점으로 추가된 것은 한식의 세계와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해외로 가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Better for You, 뭐 스낵일 수도 있고 비브리지도 드링크일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Better for You와 관련된 키워드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제조단에서의 이제 공정 혁신을 만드는 스타트업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영역도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과 바이오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헬스케어 기업이 식품과 닿아 있다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발을 해서 같이 이제 윈윈하고 성장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세계푸드 김석 부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는 에그테크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식품회사가 왜 에그테크에 관심이 많냐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 저희는 워낙에 식자재 유통을 오랫동안 해오던 업체이다 보니까 식자재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 이마트나 백화점에 공급되는 제품들을 개발을 할 때 항상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농가를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농가에서 과연 어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토경 재배에서 좀 뭔가 스마트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과도기에 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 기존에 협력하던 농가들이 이제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협력 농가가 빠르게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고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에 대한 굉장히 저희가 느끼는 기후변화가 이제는 더 많이 이제 피부로서 더 와닿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받아다 써야 되는 원료들이 어떻게든 좋은 원료, 품질이 좋은 원료를 저희가 써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배에 대한 환경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후변화에 맞춰져 있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 종자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만들어져서 제품을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저희한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는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식물성 잔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매립이 금지되는 법까지도 이제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뭔가 다시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소재로서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저희도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대체육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저희 회사는 대안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육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영역을 넓혀서 베러푸즈라고 하는 저희 대한 식품으로까지 저희는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이 맞는 그런 좋은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저희가 현재는 찾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ESG의 전 분야를 다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어떤 분야를 서울센터랑 같이 찾고 있는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좀 더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강영진 과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앞에 두 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분야의 스타트업을 찾고 있고요. 사실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식품 회사들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집중하는 건 이제 지속가능식품, 그 안에서도 뭐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체육이라든지 뭐 대체 계란, 유제품까지도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식품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또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 뭐 개인 맞춤형 식단이나 뭐 운동 관련해서 좀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면 모두 찾고 있고 또 저희 푸드 서비스 관련해서 뭐 외식이나 급식 업체에서도 건강한 경험을 많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면 협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세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동시에 모실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 특히나 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각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좀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풀무원의 강용재 과장님부터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은 일단 1년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2분기 정도에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서 3분기에 POC를 진행을 하고 4분기 연말 정도에 이제 데모데이를 진행하면서 투자 연계까지 좀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력하는 분야들은 뭐 지속가능식품부터 에그테크, 특히 저희 이제 에그테크에서 올해 좀 집중했던 분야는 저희가 김 육상 양식을 좀 최초로 시도를 하면서 김 육상 양식을 좀 같이 먼저 선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업할 만한 파트너를 좀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노지 스마트팜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이 스타트업들을 좀 찾았었고, DX는 저희가 뭐 전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제안을 주시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DX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좀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스타트업 선발이 완료돼서 이제 8월부터 이제 POC를 진행할 계획이고, 연말에는 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드업에 실제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면서도 너무 기대되는 협업 사이즈들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보도자료로 꼭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세계푸드 김석 부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본 직접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네, 여기 CJ나 풀무원은 워낙 오랫동안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오셨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올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 창경과 같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에그테크 부분, 그 다음에 대체 소재 부분, 그리고 개인 맞춤형과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씩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체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DNA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을 찾고 그거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음식을 정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SG와 그리고 더 넓게는 더 깊이 들어가서는 카본에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까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까지 이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현재 찾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사실 뭐 여기가 뭐 설명회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세계푸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집을 진행을 하면서 뭐 사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부분이 개인 맞춤형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타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개인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요즘 보면은 이제 각종 뭐 이런 사균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는 뭔가 이제 잠이 잘 올 수 있는 그런 음료나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저희 몸의 체질에 맞는 좋은 몸에 익숙한 그런 음식들도 있고, 또 제가 아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제는 돼지고기를 끊으셨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본인은 돼지고기가 안 맞는 체질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고기를 안 드시고 소고기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맞지 않는 음식이나 저한테 맞지 않는 과잉한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내 몸의 체질에 맞게 정량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개인 맞춤형, 나한테 유익한
그런 영양제나 그런 식품에 대한 소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는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서울센터 보육기업 중에 이제 어떤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만 하셨는데 식품 쪽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절감이나 불안을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런 음료들을 개발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수요들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마 그 대표님이 조금 POC를 해보실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CJ제일제당 이희준 팀장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스타트업 대표님 계시면 프론티어 랩스라고 검색하시면 네, 바로 나오니까 좀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모집 기간이 좀 짧습니다. 네, 다음 주 주말까지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아까 모집 분야를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제일제당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CJ가 하고 있는 CJ 제일제당이 하고 있는 사업과는 아직은 결이 닿지 않지만 미래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CJ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걸 미래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대표님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네,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로 좀 돌아가면 아까 제가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국가 민유한 대표님이신데 민유한 대표님 말고도 9분의 대표님과 저희 이제 벤처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팀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성장하실 수 있게 진심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시면 물론 힘든 것도 있으실 겁니다. 민유한 대표님이 솔직하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견디시면 그 스타트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역량을 확보하실 겁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을 함께하고 싶으신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혹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유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노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POC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락인을 걸 때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연간 1년 단위로 이제 진행을 기수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기수제는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론티어 랩스도 4기인데요. 그 대표님이 이제 프론티어 랩스에 참여를 하시면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저희랑 이제 그냥 지분을 나눠 가진 주주의 관계로 남는 것이 아니라 3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대표님이 성장하실 수 있는 나름의 CDP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다양한 협력 방안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릴 거고, 이제 민환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열사까지도 확장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일제당에서 지원을 못 해드리면 프레시웨이, 푸드빌까지 넘어가고요. 프레시웨이, 푸드빌도 안 되면 올리브영이든 저희가 대한통운이든 그 스타트업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지금 아마 식품업계에서는 거의 뭐 오픈 이노베이션 선두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다시피 올해는 뭔가 글로벌 쪽으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민 대표님처럼 이렇게 같이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조금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예를 들면 제일제당의 비비고 제품이 정말 많은 나라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저희가 진출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진출한 결과에 대해서만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쉽게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도 진출을 했을 때 레슨앤런이 분명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가능하다면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해당 스타트업 대표님의 의지를 갖고 그것을 드리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일단은 저희가 해외 데스크를 갖고 있다면 그 해외 데스크를 통해서 혹은 해외 법인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아직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 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직은 이제 이 프론티어랩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인을 갖고 계시는데 해외로 진출하시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 지금은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시리즈 프리-A인데 뭐 아니면 시리즈 A인데 또는 나는 아직 시드인데 예비인데 프론티어랩스나 에그리 ESG에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상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에 들어가시는 대표님들의 이제 투자 단계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리즈 A, B가 많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오벤터스를 진행하다 보면 예비이신 경우에 아니면은 정말 이제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POC가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단계의 기업들을 선정하시는지 혹시는 얼마나 열려 있으신지 네, 이희준 팀장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짧게 답하겠습니다. 저희는 시드와 이제 프론티어랩스에서는 시드부터 뭐 프리-A, A까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A까지는 투자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프론티어랩스를 하는 여러 이유 중에는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B, C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시면 저희가 프론티어랩스 펀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본계정 투자라든지 만약에 그 스타트업이 정말 역량이 되고 정말 저희랑 핏이 잘 맞는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팀장인 제가 방법을 찾을 거거든요. 사실 그런 스타트업이 제발 나오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뭐 그 라운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신세계 푸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CJ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망한 정말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떤 단계에 있던지 저희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는 정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풀무원은 혹시 다르신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어떤 단계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당장 이제 사업화를 좀 진행을 해서 POC도 진행하고 좀 뭐 빠른 시간 내에 좀 이제 성과를 좀 보이는 걸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면 이제 완전 극초기 단계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까지는 아직까지 저희 역량이 안 돼서 좀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량을 키워서 모든 단계에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드에서 시리즈 A, B 정도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질문은 그 강영재 과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장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장점, 강점,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에 지원을 해주시면 일단 저희는 이제 지주사에서 먼저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야 이제 계열사라든지 사업부 그리고 뭐 팀 단위까지 해서 가장 좀 적합한 팀이랑 매칭을 시켜드리고 좀 검토를 하고 미덥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좀 맞는 팀이랑 같이 협업을 검토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좀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데모데이 이후에 이렇게 뭐 투자까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외에도 저희가 이제 데모데이는 뭐 자체 시상금을 통해서 좀 격려금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바른 먹거리라는 그런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건강한 식품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식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협력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이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석 부장님 어떠실까요? 저희는 아까 그 도시국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CJ나 현대그린푸드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점점 더 많은 뭐 CJ 홈쇼핑 뭐 이런 데 더 영역을 넓혀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신세계라는 그룹 내에 유통망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랑 정말 좋은 관계로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의 상품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관계사들까지도 연계가 돼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좀 펼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나는 계열사를 스터디하신 후에 신세계 푸드로 먼저 접근을 하셔가지고 연결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희재 팀장님 어떠세요? 네,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네, 저희는 한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진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스타트업과 상생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 3년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3년은 이제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열사 연결이라든지 뭐 POC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주는 싱킹 파트너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솔루션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좀 바뀐 것이 기존에 저희가 스파크랩이라는 아주 훌륭한 AC와 함께 이제 생태계를 조성해 왔는데 이제 펀드 2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 랩스 4기에서는 한국 투자 AC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조금 더 파워풀한 AC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AC들과 이제 그 스케일업이나 밸류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단순히 CJ 제일제당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식품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훌륭한 A씨나 VC들과 협력을 하고 자기가 성장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투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그러면 보통 POC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POC로 검증을 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까지는 선발이 되시면 투자를 해온 트랙을 계속 유지해왔는데요. 여전히 유지를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레슨앤을 이제 교훈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과 사업적인 시너지가 났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호 파워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행 투자를 유지하겠지만 후속 투자가 사실은 더 크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까지 같이 올해 라운드 여는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 많이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협력을 했을까? 앞에서 이제 뭐 도시국간 민유한 대표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각사에서 이제 협력해온 사례 중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사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 사례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국간 사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이 충분히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농식품 콘테스트가 반대편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S&E 컴퍼니라고 못난이 농산물을 유통하는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S&E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못난이 농산물을 이제 거래하는 걸로 시작을 하셔서 이제 농산물에 대한 예측 거래 모델을 만들고 계시는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투자를 했고 이제 여러 이제 POC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저희 제일제당의 더마켓이라는 이제 자사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직원몰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컬리 같은 외부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몰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S&E에서 이제 유통하시는 이 못난이 농산물들을 꾸러미화해서 이제 판매하는 아주 1차원적이지만 아주 뭐랄까요? 서로 상호 이제 서로의 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결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에 좋은 이제 뭐랄까요? 조금 더 큰 사업 협력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제 대기업의 언어와 스타트업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맞추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유한 대표님이 시작하셨을 때는 워낙 초창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지금은 많은 레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발굴이 되고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쉬운 것부터 네, 서로 이제 결을 맞추고 언어를 맞추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이제 리아베스트라는 이제 뭐 제로 웨이스트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자사에 있는 밀가루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나오는 밀가루 부산물을 가지고 리너지 가루라는 대체 단백 가루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타트업이 이 리너지 가루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뚜레쥬로에서 식빵으로 만들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뚜레쥬로에서 식빵을 사시면 일부 제품에 그 리너지 가루가 사용된 이제 식빵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제당이라는 이제 글로벌 식품 컴퍼니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것들을 CJ 제일제당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아베스트라든지 뭐 SNE 컴퍼니라든지 이런 스타트업들을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POC나 사업 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네. 네. 또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이 사례가 사실 궁금했었던 이유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앞으로에서 이 토크쇼를 했을 때 술담아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타사 사례만 소개를 해주시고 제일제당의 협업 사례는 소개를 못 해주셔가지고 사실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뭐 술담아 대표님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고 사실 거의 밀착해서 이제 뵙고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전통주를 정기 구독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새벽 배송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문하시면 내일 아침에 전통주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앱 서비스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계속 고도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제일제당하고는 이제 비비고 브랜드 그룹하고 같이 약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때 재밌게 드실 수 있는 약주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발했던 약주는 저희가 만두를 만들다 보니까 만두에 제일 잘 어울리는 약주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대표님이 단무지라는 약주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두랑 단무지를 같이 먹는 이제 형태의 스토리텔링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POC를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글로벌 진출도 하시고 정기 구독 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밸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성숙한 술담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재 과장님, 사례 좀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좀 혁신을 했던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엘로이랩이라는 기업이고 작년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지원하셔서 POC 진행하고 데모데이에서 성과도 좋아서 이제 투자까지 연계를 하셨던 스타트업이고요. 이 엘로이랩은 이제 AI 초분광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그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이물을 찾아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5월에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까지 좀 체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실제로 제조 과정에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 제품 만들 때의 인물 검출률을 거의 이제 0%까지 이제 줄였던 그런 사례로 좀 좋은 사례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뭐 금속 탐지기라든지 기존 탐지기에서 좀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물질들까지 다 잡아낼 수가 있어서 식품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중요한 게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식품 위생이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식품 제조업체 식용옷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시스템보다 6배 이상 많은 이물질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골라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제품 품질 유지에 굉장히 기존과 다른 특수적인 요소까지 문제를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제 그 R&D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님이신데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하시면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는 담당자를 잘 매칭시켜 드려서 좋은 협업 사례로 이제 좀 뽑아낼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풀무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면서 신사업으로 추진된 사례도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베네핏이라고 해서 여기도 작년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했던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운동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동작 인식을 통해서 좀 운동을 좀 가르쳐 주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밀이라고 해서 좀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앱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여기서 이제 식단을 제공을 하면서 개인의 뭐 영양 상태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한다던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결국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식단을 중심으로 그런 운동이나 이런 정신적인 이런 케어가 가능한 그런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좀 찾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이베네핏을 찾아서 같이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이제 디자인밀 앱 안에 이제 저희 제품을 맞춤형 식단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 온라인 샵이 들어가 있고 그와 동시에 좀 운동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까지 좀 삽입을 했던 그 사례입니다. 예, 마이베네핏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옥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경험을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식품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조금 더 개인 맞춤형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협업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 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신세계 푸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시작하시면서 이제 협업이나 투자 검토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실지 내부에서 기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부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투자나 이런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전문인들이실 거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잘 아실 거고 정말 한 우물을 파셔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저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실 텐데 이분들이 저희랑 만날 때 단순히 저희하고 이거를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을 좀 직접 짜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뭘 어떻게 해줄 거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랑 만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도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생각했던 게 너무 달라져 버리면 저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서울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번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150팀에서 200팀 정도가 들어와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님들도 이제 바쁘시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IR 자료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기업의 담당자분들은 이 부분조차 이제 진정성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 향으로 뒤에 몇 장이라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POC까지 가는 확률을 높이는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희준 팀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후 이제 지원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에게 한마디, 정말 짧은 한마디, 요거는 꼭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풀무원에서 얘기하셨던 엘로이 랩이 저희 프론티어 랩스 1기 소외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을 짜서 저를 괴롭히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스타트업 대표님이 얘기하시면
이제 뭐 대기업 타이틀을 떼고서라도 안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연결이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적극성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나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으면 저희가 찾아갈 겁니다. 저는 그런 스타트업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 사업을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투자자나 저희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거나 식품 CBC를 운영하는 심사역들이 찾아뵈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물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저희 같은 대기업을 만날 때는 저희는 사실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이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보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저희를 사실은 설득을 시키고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처음에 만나게 돼서 미더블 하게 됐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희한테 다가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영재 과장님 어떠세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시는 협업 제안서에 특히 그렇게 저희와 어떤 거를 하실 수 있을지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표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사실 이게 경쟁과 협업이 또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너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실 좀 협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좀 위닝 관계로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협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좀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는 보고가 많고 또 POC 기간이 너무 짧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좀 더 그런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하고 좀 더 POC 기간을 늘려서 장기적인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내부적으로 또 마련해서 좋은 스타트업 많이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정말 진솔한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CJ제당의 이희준 팀장님, 신세계푸드 김석 부장님, 풀무원의 강영재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써 2024년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토크쇼 두 번째 이야기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가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다양한 정보나 인맥이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픈 안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